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상승의 맛 김영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인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온도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실적 발표, 굵직굵직한 이 기업들의 실적 발표 때문에 변수들도 많고 미국 대선이라는 또 주요 이슈도 있기 때문에 시장은 관망을 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 시간대 우리가 항상 오프닝에서 지수 잠깐 보잖아요. 네. 지수의 움직임이 딱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 같습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기가 사실 좀 부담스럽고 확 치고 올라가기도 쉽지 않은, 그러니까 확 내가 투자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 건 맞는데요. 이런 불확실성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커버하면서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최대한 보존하고 또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 오늘도 저희 그래서 고민 많이 했거든요. 예, 전략 많이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빨간 상승의 맛 시작합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이 빨간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5거래일 만에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수 들어와 주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는 0.6%의 상승으로 2,355포인트 선까지 터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늘 개인은 물량을 던지고 있고요. 외국인 기관, 대형주,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담아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이와는 반대로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닥 장중 1%가 넘는 하락 보이기도 했고요. 현재 낙폭을 일부 만회했습니다. 0.58%의 하락세, 현재 828포인트 선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막상막하 종목들 어떤 종목이 매력 있을지 함께 챙겨보겠습니다. 자, 급등하고 있는 막상 종목들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제일약품이 28.9% 강하게 튀어 올랐습니다. KC가 26%, 유니온 머티리얼이 18%의 상승 보였고요. FNF 그리고 GS 리테일이 각각 8%, 5%가 넘는 강한 상승 시연해냈습니다. KC 보겠습니다. 요즘 그야말로 수직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테슬라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오는 20일 일부 고객들에게 완전 자율주행차를 선보인다고 공개를 했던 만큼 이 KC 쪽으로 매기가 쏠리는 모습입니다. KC 현재 구간 20%가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2,550원 선까지 상승 이어가고 있고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마카 종목들, 급락하는 종목들 챙겨보겠습니다. 오늘 LG화학이 장중 4%까지 4% 넘는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헬릭스미스 오늘 악재 속에 장중 하한가까지 내려갔고요. SK가스가 6%, 넵튠과 빅히트가 각각 7% 그리고 4%가 넘는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헬릭스미스 보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갔던 헬릭스미스였는데요. 유상증자가 실패할 경우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공시 나오면서 오늘 급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부실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원금 손실 위기에 처하면서 우려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하한가에서 이 하한가 풀리지 않은 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29.92%의 하락세 보여주면서 21,550원 헬릭스미스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막상막하 종목들 안에서 어떤 종목 매력 있을지 하이투자증권 명동점 영업부 이창환 처장 만나 뵙겠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막상의 GS 리테일 보겠습니다. 차장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가 되면서 편의점주들 최근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GS 리테일 기관이 6거래일 연속 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진입 타이밍일까요? 타이밍상 약간 늦은 것 같긴 한데, 35,000원 아래 정도 눌렸을 때, 오늘 그 볼링 이벤트 상당히 뚜껑한 거니까, 한 35,000원 아래 눌림 시에는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더 보유해보자라는 관점입니다. 일단 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가 되면서 그 유통주들이 오늘 전반적인 강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백화점주라든가 면세점, 편의점 등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고 3분기에는 이 백화점이라든가 편의점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실적이 좀 부진했는데 이제 그 지난달 중순경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완화가 좀 되는 그런 움직임 보인 이후로는 좀 업황에 대한 회복이 좀 되지 않겠냐. 그래서 4분기에 대한 실적인 기대감이 좀 있고요.
이제 실적 부진 1분기, 2분기는 워낙 실적 부진한 상태로서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측면에서는 최근에 좀 가격 매력도 있는 측면에서 기관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GS 리테일은 그 주력 사업인 편의점이라든가 슈퍼마켓 쪽에 좀 업황이 좀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면서 좀 매출 개선세가 좀 진행되고 있고 3분기보다는 4분기에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241선 돌파를 시도하기 때문에 아마 돌파 이후에 한번 그 241선 안착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 만약에 내일장에서 조정 받을 때는 뭐 35,000원 정도면 좋은데 만약에 이제 잡히지 않다고 하면은 매수가를 좀 올려서 36,000원 이하권에서 접근할 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대략 한 4만 원 정도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GS 리테일 매수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다만 오늘 너무 올라서요. 36,000원 이하로 내려왔을 때 매수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4만 원 잡고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LG화학 보겠습니다. 배터리 분사 결정 이후에 그래도 통큰 배당으로 주주 달래기에 나섰고 오늘 신소재 개발했다 뭐 이야기 나와줬습니다. 오늘처럼 뚝 떨어졌을 때 들어가야 될까요? 저는 뭐 기술적으로는 오늘 쌍바닥 구간이라서 지금 매수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아마 그 내일장에서 이제 오늘 양봉의 저점을 잡는, 그러니까 오늘 음봉의 저점을 잡는 양봉이 하나 나와주면은 그 쌍바닥을 다시 한번 만들어질 수 있는 구간이라서 한 62만 원 이하 쪽에서는 좀 접근은 가능하다라고 일단 먼저 의견 드리겠고요. 근데 이제 주말에 또 다시 이제 코로나 2부에 대한 화재가 발생을 함으로써 오늘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좀 그 급락세가 좀 나오고 있는 흐름이 있고 특히 이제 LG 화학의 이제 주요 벤더에 있는 업체들이 좀 많이 주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G 화학이 어떤 2차 전지 전체 그 섹터에 어떤 바로미터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LG 화학 주가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2차 전지 전체적으로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흐름에 있고 이제 만약에 이제 12월 1일 이후로 배터리 사업이 이제 분사를 할 텐데 이후에는 아마 배터리 사업에 대한 가치가 확대가 예상이 좀 됩니다. 일단 주가가 이제 여러 가지 악재를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은 외국인들이 굉장히 지금 매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 좀 약간 좀 매도가 일부 나오지만 그 9월 14일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뭐 1조 넘는 금액을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고 있고 2차 전지 외에도 뭐 석유화학이라든가 첨단 소재 그 생명과학 전체적으로 성장 모멘텀을 진행되고 있고 상태고요. 최근에 그 원통형 배터리 쪽에 그 캐파가 확대가 되면서 테슬라향 그 매출 비중이 지금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원통형 배터리는 테슬라만 지금 사용을 실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LG화학이 그쪽에 대한 캐파를 더 시장의 가이던스가 더 높이 지금 캐파를 확대할 때는 이쪽에 대한 매출이 더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고 최근에 그 배당 확대라든가 주주 환원 정책 부분이 좀 강화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저가 매력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전 분할 매수 관점에서 뭐 62만 원 이하에서 매수 의견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좀 단기로 좀 보시는 분들은 70만 원 정도 선까지 반등 목표치에 두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손절가는 어떻게 잡아볼까요? 손절가는 60만 원 아래단에서 한 59만 원 정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화학 접근 가능하다 사인 주셨습니다. 62만 원 이하에서 접근을 해보겠고요. 목표가 70만 원, 손절가 59만 원 잡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빅히트 보겠습니다. 결국 20만 원이 깨지고 말았는데 물려있는 우리 투자자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티기가 답일까요? 이게 지금 뭐 매수가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는데 너무 지금 높다고 한다면 매수가 너무 높아서 매도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좀 어쩔 수 버텨야 되겠지만은 최근에 뭐 20만 원 부근 지지 예상하고 들어가신 분들은 일단 매도 대응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 보고 있고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상장 전부터 일단 공모가 자체가 좀 고가 논란이 좀 있는 상황이고 그 빅히트를 제외한 나머지 엔터사 전체가 총 합계가 4조 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엔터 3사, SM, YG 엔터, 그리고 JYP 엔터 합쳐도 3조 원이 안 된 상황에서 현재 주가가 이렇게 빠졌음에도 지금 시총이 6조 5천억 정도 됩니다. 시장에서는 7조 정도, 8조 정도를 그 1차적인 좀 지지선으로 봤는데 그게 지금 깨진 상황에서 6조 5천억. 아마 저도 처음에 증권사들 리포트 처음 봤을 때는 한 4조에서 5조 정도를 적정 주가라고 봤었는데 그거를 상회한 현재 시가총액 수준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좀 약간 비싸다는 느낌을 좀 받고 있고요. 그 1개월간의 그 보유해서 물량이 한 152만 주 정도 되는데 전체 유통 가능 그 물량이 그 670만
주를 고려를 하면은 약 23%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직도 좀 오배용 이슈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신규로는 좀 접근 자제하게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신규 상장 종목들은 그 상장 첫날 그 급등 났을 때 차익 이후에는 한 6개월 정도 지켜보셔야 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빅히트는 신규 매수 자제하자 의견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명동점 영업부 이창원 차장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